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 영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러닝로그랑 수업 진도표를 올리면서 많은 선생님께서 제 블로그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제가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좀 보기 쉽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제가 뭐 연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매우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해오고 있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준비물 3종은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를 해요. 준비물은 교과서, 파일, 필기구 3가지입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저는 경고를 주고요. 경고가 3번이 쌓이면 벌점을 줘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공부에 손을 놓은 아이들도 있지만 걔네들도 억지로라도 교과서랑 파일은 챙겨와요. 허술하게라도 챙겨와요. 왜냐면은 계속 벌점이 적립되어 가니까. 일주일에 3번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 쫄대 화일을 아이들한테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이 쫄대 화일이 학습지 관리하기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쫄대 화일의 맨 앞면은 현재 배우는 학습지, 그 다음에 맨 뒷면 뒤집어서 러닝 로그를 넣고 매 시간 앞뒤 뒤집어서 봐가면서 검사를 해요. 수업 시간 중 유의사항은 당연한 거니까 대강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티셔츠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그냥 한 명씩 발표라고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침묵 신호는 제가 작년에 최성경 선생님 이런 비슷하게 OT를 해주신 영상에서 찾아보고 적용을 했던 건데요. 이 침묵 신호라고 해서 제가 조용히 해라는 말 대신 이 라마라는 동물, 이 동물의 모습이 왠지 눈이 되게 순하고 귀는 쫑긋 열려있고 입은 꼭 다물고 있는 이런 이미지랑 비슷해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라마의 얼굴처럼 만들어서 요걸 아이들한테 딱 내밀면 아이들이 조용하라는 뜻이라는 거를 알도록, 자동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진행을 따라서 해봤었어요. 자, 수업 후에 이런 것도 넘어가시면 되고, 예, 이런 경우 벌점을 바로바로 주지 않고 저는 경고를 3번까지 줘서 3번 받으면 거의 군말 없이 벌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도록 했습니다. 벌점을 1시간 만에 다 삭제해주냐? 아니, 벌점이 아니라 경고를 받은 거가 경고받은 걸 1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삭제해주냐 해서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이들이 좀 긴장을 놓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단원이라고 해놨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제가 영어 시간 자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제가 자리표에다가 벌점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제 편의상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기본 수업 방식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학교 영어 시간은 45분 동안입니다. 근데 저는 첫 5분은 항상 노래에 관련된 루틴을 해요. 제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한 4년 정도 매 영어 시간마다 노래를 듣기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시끄러워. 제가 개인적으로 물고기 자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것도, 블로그 명을 사용한 것도 물고기 자리가 뭐 제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예술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정한 건데요. 제가 팝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전에도
항상 수업 시간에 노래를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렇게 매 시간마다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4년 전부터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친구의 소개로 인해서 그 쌤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쌤의 소개로 인해서 저도 매 시간 듣는 걸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수업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학생들과의 사이도 좋아져서 저는 정말 강추하고 팝송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 검색어로 팝송이라고 치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자세히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1학년 1반이 세 차시가 들었다면 첫 번째 차시는 새로운 노래를 저는 Just the Way You Are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칭대명사가 나오는 거라서 만약에 첫 시간 월요일 수업은 Just the Way You Are를 빈칸을 채워보기. 빈칸은 반드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포커스 하나만 둬서 뚫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그러면 저는 Just the Way You Are 가사 중에서 단지 비인칭 대명사만 뚫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뚫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인칭 대명사만 뚫어서 첫날은 그거 채우고 이제 두 번째 차시 한 수요일쯤 그날은 가사를 보고 노래를 들어요. 자, 금요일쯤 세 번째 차시에는 뮤비가 선정적이지 않으면 뮤비랑 가사랑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 다음 주가 되었죠. 4차시 정도에는 주로 원곡 가수의 라이브를 찾아봐요. 라이브 중에서도 가사가 나와 있는 걸 찾아서. 그 다음 5번째 5차시에서는 커버 영상을 하나 봐요. 그 노래 커버라고 It is just the way you are cover라고 검색하면 이제 가장 조회수 많은 걸 보면 돼요. 그만큼 제일 잘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라서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많아서 그 노래를 듣고 예고를 하죠. 다음번 6차시, 그러니까 6번째 6차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같이 부를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에는 당황을 해요. 저희가 이걸 부른다고요? 네, 근데 다 같이 떼창으로 할 거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연습만 많이 해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제 6번째 시간이 되면 그 첫 5분에 이제 Just the way you are 노래방 아니면 Just the way you are karaoke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노래방 버전을 틀어놓고 아이들은 교실 뒤로 옮겨가요. 부르지 않겠다는 신호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불러도 되니까 일단 뒤로 나가보자라고 유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참여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 약간 이런 신호로 여겨져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나가게 해요. 귀찮아도 질질 끌고라도 뒤로 나가서 노래를 이제 노래방 반주랑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러요. 근데 물론 잘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못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 후렴구만 겨우 뻥긋뻥긋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나가서 부르면 일단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참여했다고 해서 도장을 하나씩 찍어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부르고 막 큰 소리로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열심히 부르고 그 사이사이 연습 안 해오고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뻥긋뻥긋은 하거든요. 이 모양 맞추려고 그 뒤에 나가 있는 3분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서 있고 제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읽어내려고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도장 하나씩 주고 가끔씩 반 전체가 너무너무 잘 불렀다. 저는 막 노래 부르는 거 바라보는 거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네 다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도장 2개씩 주고 자, 그렇게 해서 첫 5분은 팝송 듣고요. 그 다음 10분에서 15분은 이제 그날 제가 아니 남편 핸드폰 계속 울리네. 그 다음 10분에서 15분은 제가 이제 꼭 가르쳐야 되는 사항을 저는 사실 거꾸로 수업을 너무 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자신 없고 아이들을 보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10분 정도 동안 집중해서 가르쳐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그날 꼭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오늘 10분만 들으면 되니까 집중하자. 그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자, 이제부터 딱 10분만 아니면 이제부터 딱 15분만 우리 정말 집중해보자.
자,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때는 이제 대부분 설명 듣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 20분은 제가 활동을 시켜요. 제 학습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PPT 보면 이제 왜 제가 이 짝활동, 무드활동, 그다음에 협동활동을 중요시하는지 뒤에 계속 근거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때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팝송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때 얘네들이 방금 전에 들은 거를 스스로 적용을 해보면서 친구랑 서로 도와가면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활동을 만드는데 굉장히 사실 준비가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 뭐 다음 다음 과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럼 저는 투부정사가 나오는 투부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이나 게임을 한 2-3주 전부터 영어교사 공론화라에서 계속 뒤져요. 근데 다행히 투부정사 활동이 있으면은 좋은데 투부정사 활동으로는 아무리 찢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일반 게임이나 활동을 찾아서 제가 투부정사를 집어넣어서 활동을 만들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3주 전부터 미리미리 그 활동을 준비를 해요. 저는 그 활동이 아이들한테 흥미도 있으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 20분은 절대 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절대는 아니죠. 물론 당연히 도움이 들어가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10분 동안 제 설명을 수동적으로 들었다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수업에 넣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제 설명 들을 때는 죽어 있다가 바로 살아나요. 자, 너네 해봐 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 20분을 1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넣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시간이 5분을 남겨주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마지막 5분 정도를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을 해서 자, 이제 러닝 로그 쓰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그날 배웠던 거를 3가지 쓰고 소감을 간단하게 써서 오늘 받아야 될 도장과 함께 들고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오늘은 나가서 팝송을 불렀어. 그러면 팝송 도장 하나. 그 다음에 20분 동안 짝활동, 모둠활동 하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게임이라고 쓰고 도장 또 하나. 그리고 네, 그렇게 도장 2개를 자기 도장판에다가 적어놔요. 오늘 만약에 3월 5일 게임이라고 적어놓고 3월 5일 팝송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도장판, 학습지, 러닝로그를 다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저는 러닝로그를 쓴 걸 확인하고 저도 빠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도장을 2개 찍어줘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협동학습을 중요시하는 근거 자료 중에 이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가 수면, 실험, 공부. 이제 저희가 실험이나 공부할 땐 당연히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굉장히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활동 없이 움직이지 않는 이 2가지의 경우가 뭘까 하고 아이들한테 알아맞혀보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쉽게 잘 알아맞히지 못해요. 그중에 먼저 TV 시청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 TV 시청할 때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고 그래프에 보여지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높낮이를 보이는 그래프의 높낮이를 보이는 이 항목은 뭘까? 라고 아이들한테 좀 시간을 줘요. 근데 이 정답이 수업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외죠. 수업을 들을 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식 수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들을 때나 그냥 선생님이 떠드는 수업을 들을 때 아이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집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TV 볼 때랑 거의 비슷한 긴장도를 보인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고 여기 나오죠.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수업 듣기는 자극도 각성도 없는 멍한 상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활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OT 시간에 충분히 말을 해줘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제가 진짜 훌륭한 기법을 이용해서 뭐 파워포인트를 현란하게 이용해서 잘 가르쳐도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치네 라는 마음을 남을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르치던 그냥 쭉쭉쭉 설명하던 기억력은 기억되는 정도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만족도는 2배 높지만 기억 테스트는 별로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제시하고요. 또 여기 90% of what we teach to others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죠. 95%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요. 1학기, 2학기 수행평가 계획도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공지를 합니다. 영어 선생님, 1학년 영어 선생님과 함께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최대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중에 이제 학부모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봤고요. 자, 도장판 제도. 도장판은 제가 첫 OT 시간에 교과서 맨 앞 페이지에 풀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매 시간 마지막 5분에 교과서랑 쫄대 파일을 저한테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교과서는 도장판을 받기 위해서, 쫄대 파일은 배운 것을 학습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장판의 그 형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와 왜 도장받는지 간단한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3월 5일 팝송, 3월 5일 게임, 3월 5일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발표 등등. 아니면 저는 학습지를 시간 내에 푼 것도 도장판에 다 넣어줘요. 도장판에 제가 들어가는 항목은 참여를 했을 때예요. 꼭 발표나 말이 아니어도 참여를 했으면 도장판에 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도장판 스탬프 개수가 좀 많게 보이는데 정말 저는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만 생기면 많이 찍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참여를 말할 수 있는 건 다 도장으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면 도장을 못 받겠죠. 그날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면 경고도 받고 도장도 그날 받을 게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도장판은 원칙은 그날 받을 도장은 그날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날 가져오면은 그냥 안 찍어주는 걸로 합니다. 러닝로그는 제가 글에 썼다시피 제가 1학기 때 했던 방식이 왼쪽이고 2학기 때 본 방식이 오른쪽인데 왼쪽은 이제 글로 쭉 써 나가는 거죠. 자기가 뭘 배웠고 어떤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피드백은 왼쪽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좋아요. 두 가지 방법 다 좋은데 제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왼쪽을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아이들이 새로 배운 것에 초점을 둬서 좀 노트에 기록하는 일종의 노트 필기의 형식이 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른쪽 방식으로 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른쪽 방식에 이제 수업 소감을 얘는 막 좀 귀찮아서 exciting, 뭐 funny 이렇게 썼지만 funny는 아닌데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가 좀 한글로 구체적으로 좀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로그는 마지막 5분 동안 시간을 주긴 주는데 사실 5분이 안 남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 글에 썼듯이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면 그때그때 필기를 해라 여기다가. 그럼 나중에 5분을 꼭 따로 쓸 필요가 없고 또 따로 갑자기 쓰려고 하면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바로바로 새로 배운 것을 여기다 쓰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좀 바른 예시를 제가 첫 시간에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거 말고 수업 소감을 쓰는 자리에 좀 더 상세하게 쓴 거를 예시를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 선배가 했던 예시를 보여주는 거의 효과는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더러 난 저거보다는 더 잘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꼭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2학기 수행평가 계획이고요. 저희 1학년에서 인생 그래프 소개하기 이게 단원에 등장하는 건데 요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작성하는 거 20%, 말하고 발표하는 거 20%에서 총 40%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학습지 파일 검사, 도장판, 형성평가. 자, 여기 보면 러닝로그가 없어요. 저는 러닝로그를 사용하는데 아마 뒷반 선생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학교도 옮겼고, 그래서 러닝로그는 제가 이 수행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에 따로 세특에 적어주려고 합니다. 러닝로그를 잘 쓴 것에 대해, 잘 쓴 학생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세특에 써줘야 되는지 그것도 공유를 할게요. 만약에 동학년 선생님과 협의가 되면은 당연히 수행평가 계획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넣지 않고 제가 추가적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그 사이에 팝송 설명, 그 다음에 러닝로그, 도장판 설명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 블로그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해보고 싶네요. 자, 들어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